안녕하십니까? 하나님의 경제 이야기 15번째 시간입니다. 오늘은 소강 상태라는 주제로 여러분과 대화를 나눠보겠습니다. 먼저 부동산 이야기입니다. 모건 스탠리의 웰스 매니지먼트 최고 투자 책임자 리사 샤럿은 미국 상업용 부동산 40% 폭락 가능성이 있다면서 이는 금융위기 때보다 더 심각한 상태라고 경고를 했습니다. 미국의 중소형 은행이 상업용 부동산 채권 80%를 보유하고 있다는 점에서 지역은행 역시 위험에 노출되어 있다고 우려를 했습니다. 아직 미국의 은행 위기가 끝나지 않았다는 뜻입니다. IMF가 한국의 부동산에 대해서 위험하다고 경고하고 나섰습니다. IMF는 4일 금융안정보고서에서 한국의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 부실 사례를 언급하면서 부동산 가격 하락에 따른 위험 요인 그리고 채무 불이행에 대한 우려가 여전하다고 지적했습니다. 따라서 빚내서 집 사라고 조장할 때는 아니라는 것이죠. IMF 총재 현지 시간으로 6일 미국 워싱턴 DC에서 열리는 대담회에서 앞으로 5년간 세계 경제 매년 3%밖에 성장하지 못할 것이라고 경고했습니다. 이 성장률은 1990년 이후 최저치입니다. 코로나 팬데믹 이전 10년 동안, 그러니까 2010년대에는 연평균 세계 경제가 3.8% 성장했습니다. 거기에 비하면 앞으로 0.8%덜 성장하는 거죠. 우리나라 2월 경상수지 발표되었는데요. 마이너스 5억 달러 적자였습니다. 그래서 2달 연속 적자라고 하는 좋지 못한 기록을 세웠습니다. 1월 달에는 마이너스 42억 달러 적자였고요. 2월 달에는 적자 폭이 훨씬 줄긴 했지만 그러나 2달 연속 적자 행진을 이어갔습니다. 삼성전자 반도체 가격 하락으로 어닝 쇼크가 발생하면서 드디어 감산에 동참한다는 발표를 내놨습니다. 디램 가격 하락으로 2분기에도 쉽지 않을 것이라는 예상이 지배적입니다. 하지만 시장은 발빠르게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감산 소식이 전해지자마자 당일날 주가가 급등했습니다. 4.33% 삼성전자 주가가 올랐습니다. 사실 2월 1일 날 외국계 투자은행이나 증권회사는 이미 삼성전자 매수를 추천한 상태입니다. 그때가 삼성전자 주식 가격이 6만 1,000원대였습니다. 2월 초에 삼성전자는 인위적인 디램 반도체 감산은 없다는 기조를 재확인했지만 그러나 시장은 실질적 감산이 결정되었다고 발빠르게 예상하면서 2월 1일 골드만삭스 CLSA 증권은 삼성전자를 매수하라고 공고하면서 목표가를 76,000원까지 이미 상향 조정한 바 있습니다. 1월 초에 한번 이 그래프를 보여드린 것 같은데요. 이 파란색이 삼성전자 60개월 이동평균선입니다. 빨간색은 삼성전자 주가인데요. 몇 년에 한 번씩 이 주가가 60개월 이평선과 만나는 때 그때가 삼성전자 매수 적기 타임입니다. 2008년 이후 2009년에 한번 기회가 왔고요. 그리고 2011년에서 2012년 사이에도 또 기회가 왔죠. 이 정도면 거의 다 왔다고 볼 수 있죠. 그리고 2016년에 몇 차례 매수 기회가 왔습니다. 그리고는 쭉 올라서 작년 여름 그리고 작년 겨울에 삼성전자 주가가 60개월 이평선 아래로 내려왔죠. 그리고는 이제 60개월 이평선을 딛고 올라가고 있는 중입니다. 코스피 주가 지난주에 앞선주보다 0.19% 올랐습니다. 보합세였다고 볼 수 있겠죠.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2% 오른 상태입니다. 상해 종합주가 지수는 많이 올랐습니다. 지난주 대비 거의 2%가량 올라서요. 연초 대비로는 약 7%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S&P 500 지난주 대비 0.07%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고 볼 수 있겠죠. 올 초부터 보면 약 7%가량 오른 상태입니다. 나스닥도 지난주 대비 0.48% 마이너스, 그러니까 약보합이라고 볼 수 있겠죠. 연초부터 보면 약 16% 오른 상태입니다. 유로스톡스 50 지난주 대비 0.08% 마이너스, 마찬가지로 약보합이죠. 연초 대비로 보면 약 12% 오른 상태입니다. 비트코인 지난 5일간 0.8% 올랐습니다. 마찬가지로 보합세를 유지했죠. 연초부터 보면 약 70% 오른 상태입니다. 텍사스 원유 일간 차트입니다. 6개월 그래프인데요.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감산을 결정해서 그런지 지금 많이 올랐죠. 배럴당 80달러로 올 초 가격으로 회귀했습니다. 금 가격 지난주에
2,000달러까지 올랐습니다. 그래서 5천년의 금 역사상 최고점이 2020년 8월 6일 날 온스당 2,069달러 갔을 때입니다. 그래서 금의 5천년 역사상 최고 고점이 2020년 8월 6일 온스당 2,069달러까지 갔을 때인데요. 그 역사적 고점과 지금 차이가 별로 없죠. 약 60불만 오르면 다시 5천년의 역사적 고점에 이르게 됩니다. 미 2년물 채권금리 6개월 차트입니다. 계속 떨어지고 있죠. 10년물 6개월 차트입니다. 마찬가지로 계속 내려가고 있습니다. 미국 달러 인덱스 지난주 대비해서 0. 대략 4% 하락했습니다. 달러도 계속 약세 기조를 유지하고 있죠. 이번 주 경우의 경제 이야기는 소강 상태라고 제목을 정해봤습니다. 지난 4일 날 호주 중앙은행이 기준금리를 동결해서 3.6%를 유지했습니다. 시장은 이것을 보고 5월에 미국의 FOMC에서도 동결하거나 혹은 0.25% 올리고는 그것이 마지막 인상이 될 거라는 예상이 힘을 얻고 있습니다. 그래서 국채 6개월물 금리가 계속 지금 내려가고 있죠. 3.83%로 작년 11월 이후 최저까지 하락했습니다. 연준이 금리를 마지막으로 한번 올릴 것 같다는 이 예상은 증시의 호재 역할을 했습니다. 역사적으로 1945년 이래 긴축 사이클에서 연준이 금리 인상을 멈추면 그 후 1년간 S&P 500 지수가 약 14% 올랐다고 합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침체할 거라는 예상이 계속 힘을 얻고 있습니다. 따라서 여기에 많은 대출을 해준 중급 또는 소규모 은행 위기에 노출되어 있고요. 그래서 미국의 금융권의 문제가 아직 해결되지 않은 상태라고 볼 수 있겠습니다. 사우디아라비아가 원유 생산을 줄이기로 결정했습니다. 이것은 미국의 정책에 반하는 수인데요. 이로 말미암아 유가가 지금 상승하고 있죠. 미국은 유가를 비롯한 원자재 가격이 하락함으로써 인플레이션이 잠잠해지기를 바라고 있습니다. 미국의 고용시장이 꺾였다는 신호가 이번 주에 졸트라고 하는 구직 이직 보고서에 ADP 전미 비농업 부분 고용 보고서에 나타났습니다. 고용시장이 너무 빡빡해서 인플레이션이 쉽게 꺾이지 않고 있다고 연준이 계속 걱정했는데 실업자 수가 늘었다는 이 신호는 사실은 연준이 바라던 거였습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경제가 정말로 불황으로 접어드는 것 아닌가 우려도 증가하고 있는 것은 사실입니다. 미 ISM 비제조업 구매 관리자 지수 이것도 발표되었는데요. 51.2로 나왔습니다. 예상은 54.5였는데 이것도 굉장히 많이 줄어들었죠. 구매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구매를 예상보다 덜 하겠다고 응답을 한 것입니다. 물론 50보다 높으면 긍정적인 수치이긴 하지만 예상보다 훨씬 더 적은 수치가 발표되어서 시장은 약간 불안감에 사로잡히기도 했습니다. 실업이 늘고 구매 관리자들이 예상보다 구매를 덜 하겠다고 하는 이런 지표로 말미암아 미래 경제에 대한 불확실성이 그리고 불안감이 증가되었던 한 주입니다. 그렇지만 또 한편으로는 그렇기 때문에 연준이 이제 더 이상 긴축하지 않고 완화로 돌아설 것이라고 하는 그 피봇 기대감도 따라서 높아지고 있는 상황입니다. 이처럼 침체에 대한 예상과 연준이 이제 긴축을 끝낼 거라고 하는 기대감 사이에 주식시장은 이번 주 보합세를 유지했습니다. 예외는 중국이었습니다. 중국은 꽤 많이 이번 주에 올랐죠. 3월 마지막 주에 상당히 많이 올랐죠. 그렇게 오른 뒤에 이번 주는 성금요일 휴무가 하루 끼어서 유럽과 미국 시장은 금요일 날 장이 열리지 않았죠. 고난주간 하루 짧은 한 주 소강 상태였다고 정리해 볼 수 있겠습니다. 오늘은 마태복음 6장 27절과 34절 말씀을 가져왔습니다. 제가 읽어보겠습니다.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키를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그러므로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니라. 금 가격이 지난주 말 온스당 2,008달러까지 올랐습니다. 이러한 금의 상승은 인플레이션이 얼마나 심한지를 반영하고 있는 것입니다. 밖에 나가보면 물가가 뛰는 것이 피부로 느껴질 정도로 심상치 않습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고 현명한 판단을 내리면서 살아야 될 때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오늘 말씀처럼
염려, 근심, 걱정에 매몰되어서는 안 됩니다. 주님께서는 염려한다고 키가 크는 것도 아니니 쓸데없는 염려를 미리 할 필요가 없다고, 내일 일을 위하여 염려하지 말라고, 한날의 괴로움은 그날로 족하다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미리 예상하고 대비할 필요는 있습니다. 하지만 괜한 염려, 근심, 걱정에 사로잡힐 필요는 없는 것입니다. 꽹호의 경제 이야기 시청자 여러분, 염려하지 말라고 하는 오늘 본문에 의지해서 어렵고 힘든 이때에 위로를 받으시고 힘을 얻어 사는 한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은 이것으로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